로봇물의 팬, 특히 슈퍼로봇 대전의 팬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대체 슈퍼로봇이 뭐고 리얼로봇이 뭔지. 94년작 제4차 슈퍼로봇 대전은 시작할 때 주인공을 고를 수 있었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게 슈퍼로봇과 리얼로봇의 정의였죠. 게임상에선 아무 설명도 없고 슈퍼 패미컴판 기준 매뉴얼에는 단지 마징가와 같은 슈퍼로봇, 건담과 같은 리얼로봇이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래서야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대체 슈퍼로봇과 리얼로봇이 뭔지, 왜 그 개념이 생소하고 어색한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963년작) 철아나토미 사실상의 안드로이드, 즉 인간과 다름없는 로봇이었다면 1972년작 마징가 Z는 슈퍼로봇의 효시라 불리는 작품으로 이때 로봇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히어로적인 유일무이한 존재, 적을 물리치는 형식의 권선징악적 스토리, 로봇은 마법, 신화적인 성격의 무기를 사용하며 그 과학적 근거는 극히 희박한 만화적 상상에 의지한다는 것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만화판 마징가 Z가 조종하는 자에 따라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다는 오늘날로 따지면 리얼로봇적인 요소도 도입한 작품이었지만 이런 어려움은 TV판 애니메이션에서 거의 대부분 삭제되었죠. 이런 로봇들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일본에선 로봇붐이 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일본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과학기술의 혁명인 로봇이 우리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당시 나온 많은 슈퍼로봇들의 파일럿은 일본인이었고 그 연구소도 죄다 일본에 몰려 있었습니다. 슈퍼로봇 대전이 틈만 나면 써먹는 단골 개그 소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날 이런 흐름을 바꿀 전환점격인 사건이 생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동전사 건담입니다. 건담은 그 전까지의 로봇물과는 다른 성격의 작품이었어요. 그 전까지의 로봇물이 일본을 지키기 위한 힘이었다면 건담의 주인공들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죠. 이런 이야기가 된 이유는 군사적 요소, 정치적 요소 등 현실적인 요소가 짙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보통 슈퍼로봇은 1화에서 필살기를 쓰지만 건담은 콜로니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힘을 억제했고 2화에서는 기밀 유지를 위해서 파손된 기체를 소각했죠. 또한 이런 발전된 미래에서 모빌 슈츠, 로봇으로 격투전이나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미노프스키 입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작중의 여러가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이런 작품이 나온 이유는 당시 스타워즈 붐 덕분이기도 하지만 베트남 전쟁, 평화헌법 시위 등 국내외에서 여러 사건이 생기면서 문화가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국가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건담이 히트하자 이를 벤치마킹한 작품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리얼로봇이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되지요. 로봇은 양산되기도 하는 병기이며 적과 아군은 선악이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구분되며 정합성이 있는 기술 설정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민간인이 전쟁에 휘말리는 군상극이 펼쳐집니다. 건담이 데이트를 하자 일본에선 리얼로봇 붐이 불었고 이를 부러워한 다카라가 다카시 로스케에 부탁해서 태양의 성군이 더그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작품은 리얼로봇이 어디까지 사실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줌으로써 당시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오히려 지금 더 높은 평을 받게 되지요. 중간 정리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과학기술에 희망을 걸며 슈퍼로봇 같은 영웅적 존재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전쟁과 정치 현실을 반영한 리얼로봇이 등장해 로봇은 상징에서 병기로 바뀌었죠. 이는 일본 사회가 판타지에서 현실로, 이상에서 고찰로 이동하던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변했기에 일본과 같은 순서와 맥락으로 작품을 접하지 못한 한국인에게는 슈퍼로봇과 리얼로봇의 구분은 생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로봇 대전을 기준으로 구분했고 서구권에선 이 용어가 아예 슈퍼로봇 대전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로봇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부적합 화산 인식을 가진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서구권은 일본의 문화적 맥락을 따르지 않고 범용적 장르 이론, 자신들의 SF 전통과 연결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이 영상에선 짧게 정리해두겠습니다. 슈퍼로봇 대전에서 슈퍼로봇과 리얼로봇의 구분에는 작품의 세계관이나 설정, 디자인, 능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슈퍼로봇은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월등한 파워와 특수 능력을 가지고 현실에서 벗어난 전투를 합니다. 또한 설정의 자유도가 높아서 과학적인 설명이 모호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요.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공학, 역학은 무시한 것이 많고 병기에겐 필요 없을 정도로 화려한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리얼로봇은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메커니즘과 설정이 중시되며 전투 묘사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기계의 성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고 조종사의 조종기술,
전술과 전략이 전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디자인도 현실 무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개중에는 기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갑이란 개념도 존재하죠. 슈퍼 로봇 대전에선 건담 이전에 나온 몇 번이나 강한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는 로봇은 슈퍼 로봇, 그리고 파일럿의 기량 부족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작품은 리얼 로봇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슈퍼 로봇과 리얼 로봇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건담의 등장 이후 로봇물은 상대 장르의 좋은 점을 따오며 발전했습니다. 중전기 알가임은 리얼 로봇의 판타지에 요정이 나온다던가, 토블로레라 건버스에선 슈퍼로봇물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 노화가 느려진다는 시간 지연, 시간 팽창의 과학적 개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도입한 것은 물론 파일럿의 기량을 훈련으로 늘린다는 리얼 로봇의 요소를 그대로 가져왔죠. 이렇게 슈퍼로봇물과 리얼 로봇물은 서로 간의 경계를 엿보되 경계를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안노 히다키의 역작, 세계의 문제작인 신세기 에반게리온이었습니다. 에반게리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언급할 작품이 있습니다. 로봇물의 바이블로 불리는 전설의 거신 이데온이죠. 건담이 리얼 로봇의 효시라면 이데온은 슈퍼로봇과 리얼 로봇의 경계를 처음으로 깬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면 이데온은 외형과 무장 수준은 현대적이지만 이데온의 핵심인 이데라는 힘은 본질조차 알 수 없는 작품의 테마이자 미지의 힘으로 그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무장은 지극히 리얼한 이데온은 이데가 발동하면 어중간한 슈퍼로봇 저리가를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즉 이데온은 리얼 로봇 스토리에 거의 리얼한 무장을 갖추었지만 슈퍼로봇 중에서 최강 힘을 발휘하는 기체가 되었죠. 하지만 이데온의 이런 시도는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른들이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고 아이들에겐 너무 어려운 작품이라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안노 히다키 등 마니아들만이 열광하는 숨겨진 명작이 되었습니다만, 이 안노 히다키라는 사람 우주전함 야마토를 보고 업계에 뛰어들었고 건담을 보고 토미노 요시오키와 같은 작가가 되고자 했으며 애니메이터라면 이데온을 꼭 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いやガンダムは常識として富野さんならむしろイデオ 그는 건담과 이데온의 광팬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에반게론은 건담과 이데온을 닮았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소년이 어린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만든 변기에 타는 점은 건담을, 분명히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인조인간인데 정체도 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뒤흔드는 점은 그야말로 이데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구장판의 구도는 아예 이데온과 판박이죠. 그래서인지 에반게리온은 슈퍼로봇과 리얼 로봇의 경계의 선, 정말 희한한 로봇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레트 라이플,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는 리얼하지만 AT 필드부터는 과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기술이며 나중엔 아예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이 등장하면서 슈퍼 로봇들의 게임성은 꼬이게 되어버렸죠. 전 에반게리온이 슈퍼로봇과 리얼 로봇의 경계를 무너뜨린 결정적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단바인, 레이저너 같은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에반게리온은 대중적으로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장르 분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이 나온 이후 발매된 작품인 슈퍼로봇 대전 F는 F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이야기를 담은 완결편의 경우 게임성 자체가 꼬여버렸습니다. 이 작품에선 유난히 리얼 로봇의 요소를 담은 슈퍼로봇급 기체들이 많이 보이죠. 이데온은 말할 것도 없고 필살기에 쓰는 건담급 회피 성능을 가진 지건담의 기체들, 그리고 슈퍼로봇급 명중률을 가졌지만 리얼 로봇급 화력을 보이는 건담인 계열. 여하튼 기존 슈퍼로봇 대전의 로봇들의 틀을 깨는 슈퍼로봇과 리얼 로봇의 경계를 깨는 작품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전의 단바인도 그런 비슷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단바인은 우주에서 지형등이 삐라서 써먹기 어렵기라도 했죠. 여하튼 에반게리온은 그 복잡함과 방대함으로 슈퍼로봇 대전 F의 시나리오는 물론 게임 시스템까지 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데온과는 달리 에반게리온은 사회현상 그 자체였고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에 영향을 준 혁명이었죠. 덕분에 이후 애니메이션의 트렌드는 확 바뀌었습니다. 에바가 나온 이후 슈퍼로봇과 리얼 로봇의 경계는 본격적으로 무너져버립니다. 아르젠트 소마와 라데폰처럼 에반게리온을 그대로 오마주한 작품도 있었고, 코드 기아스는 리얼한 병기를 활용한 정치, 전쟁, 인간 드라마를 다루지만 작품의 핵심은 기아스라는 맹세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초능력이죠. 그렐라그는 얼핏 보면 전형적인 슈퍼로봇물이지만 작품의 축은 탄압받는 인간이 현실을 극복하는 군상극이며, 알드노아제로처럼 슈퍼로봇과 리얼 로봇이 싸우는 작품도 나왔고, 달링이 더 프랑키스는 그냥 보면 슈퍼로봇물이지만 본질은 남녀의 심리, 사랑, 가족을 다룬 인간 드라마였죠.
있죠. 이렇듯 이후 작품들은 에바만큼 본격적은 아니지만 양장르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경계를 본격적으로 무너들어갑니다. 오히려 에바 이후에 나온 정통 슈퍼로봇물 더 비고가 일본 내에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장르의 융합은 이제 당연한 공식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이니 기존에 존재하던 슈퍼로봇, 리얼로봇 시리즈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타로봇 같은 경우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잔혹한 면, 사회적 고찰을 다 뺀 어린이용 작품이 되어버렸는데 2004년작인 신게타로봇은 게타선에 관한 철학적 고찰이 들어가는 등 본래의 리얼함을 되찾기도 했었죠. 2010년작인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은 정통 리얼로봇인 우주세기 건담의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뉴타입 능력은 마치 전능한 초능력처럼 그려집니다. 마징가 Z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원조격인 코우지가 오히려 영향을 받는 바람에 파일럿의 PTSD 같은 리얼한 요소가 붙기 시작하죠. 이렇게 장르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슈퍼로봇과 리얼로봇의 구분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양장르의 이야기는 더욱 풍부해졌죠. 그리고 이에 영향을 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는 슈퍼로봇 대전이란 게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전엔 슈퍼로봇은 파워가 강하고 장갑이 강하지만 명중률과 회피율은 약했고 리얼로봇은 명중률과 회피율이 높지만 잘못 맞으면 한 방에 끝날 정도로 내구성이 약했죠. 하지만 슈퍼로봇 대전 F 완결편에서 밸런스가 무너진 탓인지 이후 나온 게임에선 슈퍼로봇물의 명중률이 올라가고 리얼로봇의 강력한 필살기를 넣기 시작합니다. 반다이와 윙키소프트가 결별한 뒤에 만든 첫 작품 99년작인 슈퍼로봇 대전 64에서 슈퍼로봇급의 리얼로봇이 나오더니 2000년에 발매된 슈퍼로봇 대전 알파에서는 게임의 개념이 바뀌어서 슈퍼로봇도 잘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반면 리얼로봇도 강력한 병기를 갖추게 되었죠. 즉 초기 로봇 대전에선 명확한 역할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기체가 범용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한리로 철벽의 거인으로 유명했던 타이탄3의 경우 파괴편과 재세편에선 산만한 덩치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휘케바인 건너의 경우에는 첫 등장인 알파에서 HP 55,400을 자랑하는 시로코의 주피드레스를 한방에 격추할 수 있죠. 80년대만 해도 로봇물을 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거품 경제의 붕괴, 저출산 등 여러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로봇물의 수는 줄어들었고 에반게리온의 히트를 기점으로 둘은 서서히 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봇물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이젠 성인들에 맞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풀어내는지가 작품의 생명을 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슈퍼로봇과 리얼로봇은 사실상 과거의 기준이 되었고 현재는 플레이어가 작품의 세계관이나 설정을 즐기면서 각각의 로봇의 매력을 맛보기 위한 기준으로서 파악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